안녕하세요. 권나래입니다. 저 오늘 되게 많이 떨리는데 네, 침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행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여태까지 가야금만 바라보고 산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코딩에 대해서 생각해 본 계기는 저희 남편의 파이썬 한번 배워볼래? 이랬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그냥 처음에 배우는 뭐 프린트, 헬로 월드 이런 거 조금 배웠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아이 임신하고 그러고 입덧도 심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라 제가 어디서 얘기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제가 오른쪽 그 얼굴 안면 경련이 되게 좀 심해 가지고 중간에 연주 활동을 쪼끔 제가 그냥 심리적으로 불편해서 연주 활동을 못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뭐 MRI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수술을 2018년 4월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얼굴 경련이 있을 때는 약간 좀 사람들도 만나기 좀 꺼려지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되게 저하가 되고 그러고 뭐 아기 키우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체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이도 데이케어 가고 이제 저도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면서 그때 코딩 다시 한번 해 볼까? 재밌었는데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몇몇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유다시티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 저희 신랑도 뭐 웹 디벨롭먼트를 이제 뭐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저희 둘 다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 봤죠.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말이 되게 그러니까 뭐 단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풀스택. 지금은 이제 이런 스택을 보면 '아 요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이쪽에 뭐 프론트엔드에 들어가는구나. 백엔드에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는 아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생각을 해 보다 보니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부트캠프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게 맞는 옵션이 아니었던 게 하루에 뭐 보통은 10 시간, 12 시간씩 이제 거기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근데 저는 아이가 있고 뭐 가정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온라인 부트캠프도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쪼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 이거 꼭 해야겠다.' 정도는 아니었고 '한번 해 볼까.'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이나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아 내가 진짜 이거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 돈을 많이 투자해도 괜찮을까?' 하는 좀 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으로는 유데미도 있었고 코드아카데미도 있었는데 사실 이 옵션들도 지금 보면 되게 좋은 옵션이고 지금도 필요하면 코드아카데미 뭐 유데미에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서 유다시티라는 그 러닝 플랫폼에서 이제 '어 단계별로 수업이 있네.'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 이제 유다시티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인트로 투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아주 간략하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렇게 정말 수학 겉핥기식으로 조금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자신감이 많이 붙었죠. 재밌네. 할 만하네.' 하고서 이제 배우다가 그러고 이제 쪼끔 쉬는 기간을 한 달 정도 이제 하고 그러고 이제 프론트엔드 웹 디벨롭먼트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한 약 4 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유다시티에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중간중간에도 있지만 끝날 때 파이널 프로젝트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그래도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코드 아카데미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수업을 따로 듣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뭐 알고리즘 같은 거 쪼끔 공부해 보고 싶어서 뭐 제대로 된 그건 공부는 아닌데
여기에서 알고리즘 뭐 약간 문제풀이식으로 재밌게 퀴즈같이 그런 거 조금 공부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때 프론트엔드 웹 디벨롭먼트 수업을 다 끝내고서는 사실 좀 긴가민가 했어요. 내가 이 정도만 알고서 구직 활동을 해도 되는 걸까?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알아본 게 뭐 인터뷰 준비, 레주메 준비를 좀 해야겠다 했었는데, 사실 유다시티 수업 프로그램에도 이런 뭐 링크드인 프로필 리뷰해 주는 것도 있고 레주메 봐주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조금 일회성 느낌도 있었고, 사실 뭐 이렇게 코멘트 달아줘도 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움을 받은 거는 이제 심플스텝스에서 해주시는 레주메 컨설테이션 프로그램 수업, 그때는 세미나로 해서 다 같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런 전략 같은 거를 많이 배웠고요. 그러고 사실 저는 심플스텝스의 아주 최대 수혜자이기도 한데 네트워킹을 통해서 되게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뭐 심플스텝스에서 커피챗 이런 것도 많이 진행하시고 뭐 세미나도 많이 진행하셨는데 계속 이상하게 자꾸 이 기회들을 놓치게 돼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홈페이지를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오피스 아워를 여신다 하셔가지고 되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오피스 아워를 이제 신청부터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 만나고 싶어요. 금방 이제 답도 오시고 뭐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 이제 약속을 잡고, 저는 이제 거기 갈 때 이제 저의 조금 허술한 레주메야 그런 걸 이제 들고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심플스텝스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심플스텝스 웹 페이지 조금 작업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러고 이제 와이즌 스페이스라는 팔로알토에 있는 코딩 학원에서 이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학원이라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았고, 와이즌 스페이스에서도 이제 그 러닝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던 단계여가지고 그때 이제 파트타임으로 약간 조금씩 뭐 일주일에 2-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9년 5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꿈에서 일을 시작한 거 2020년 2월에 이제 정식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꿈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꿈이 어떤 곳이냐 하면 와이드 스페이스에서 계셨던 제럿 레라라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게 불편하구나,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개선하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만든 프로덕트인데, 러닝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코드 에디터나 파일 이런 GitHub 이런 거 깔 필요 없이, 배울 필요도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바로 여기에 자기가 프리뷰를 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바로 CSS 이런 것도 적용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지만 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코딩을 시작하고 배울 때 사실 저는 코딩 배우는 것보다도 이런 프로그램 까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내 컴퓨터를 계속 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뭐 잠깐 다른 데 가 있다가 급하게 뭘 고치고 싶거나 뭐 버그가 있을 때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했었는데, 꿈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어서 사실 저도 일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파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다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한 데모는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까요? 홈이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저는 뭐 이를테면 이제 주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이제 UX UI 디자인 해주시는 분이 이제 프로덕트 매니징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뭐 홈페이지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프로덕트의 이 페이지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디자인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제가 다른 백엔드 일 때문에 이제 바쁘면 이제 디자인 해주시는 분이 HTML, CS 작업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시니어 저희 대표님, 그러니까 CTO 그리고 여기 저희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CPO신데 이 엔지니어 해주시는 분이 이제 저희 매니저께서 그 서버 구축, 뭐 시스템 구축 이런 거를 도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사실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서로 나누어가면서 감투를 많이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너럴하긴 한데 제가 느끼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장단점은 이래요.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프론트엔드가 뭔지도 몰랐고 백엔드가 뭔지도 잘 몰랐고 풀스택은 뭐 이거 다 하는 거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아 이게 프론트엔드구나, 아 이거는 백엔드구나 이걸 좀 더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점이었는데 저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점을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뭐 백엔드는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라는 점을 좀 많이 접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회사에 3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긴밀한 협업이 필요도 하고 그게 저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기대하시는 점, 스타트업에서 일하면 근무 시간이 굉장히 유연하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이제 한국에서 잠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직원 복지를 써놨는데 사실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이라서 뭐 저기 뭐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제공해 주시는 복지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니즈가 되게 잘 맞아서 제가 꼽고 싶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단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장단점을 얘기를 하면 재택근무 가능한 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재택근무 돼서 좋기는 한데 사실 이게 언제 어디서든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머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계속 컴퓨터 켜고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거 뭐 아까 잘 안 됐었는데 어떻게 했더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제 스스로 제 페이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거 다른 하나는 스타트업에서 제가 뭐 작업하는 거가 이제 프로덕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좋기도 하고 한데 그게 이제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제 프로덕트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양날의 그런 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한 가지 쉽게 이제 번아웃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이제 원래 이제 스타트업 특성상 굉장히 페이스가 빨리 진행이 되고 이제 제품 만들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좀 쉴 수 있는 이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번아웃이 돼서 일이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게 헷갈리는 순간이 좀 오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일이 재밌는 건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나한테 맞는 옷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제가 열심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영님, 제가 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웹 개발 처음에는 사실 그 유다시티 수업만 듣고 나서 이제 인턴을 할 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기도 한데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들었던 그 세미나 수업 중에 하나가 심플 스텝스에서 하시는 셀프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도경님이 하시는 수업 세미나였는데 내가 뭐 원하는 거 뭐 이렇게 솔직하게 뭐 이것저것 써 보고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거 써 보고 하는 그 수업 때 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세미나 때 수업 그 문항을 다 채우지 못했었는데 계속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게 내 적성에 진짜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라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그때 그래도 '아 이거 한번 진짜로 해 보자.' 하고 이제 속도를 좀 낼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적성에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되게 다른 분야인데 가야금 연주하는 거랑 이 웹 디벨롭 하는 거랑 되게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장점으로도 꼽았던 건데 일단 연주 혹은 음악이라는 것도 100% 이제 만족스러운 완성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완성이라는 게. 그래서 뭐 계속 다듬고 여기도 다듬고 이거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여기도 다듬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저는 가야금 연주할 때 혹시 그 독주로 혼자서 연주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연주하는 게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웹 디벨롭먼트도 그렇고 그냥 저희가 그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특성상 다른 일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되게 긴밀하게 이제 협업을 해야 이제 이게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다 그렇겠지만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되는 점? 이게 힘들기도 한데 좀 약간 활력소도 되고 나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그 만족감 때문에 되게 '아 적성에 맞겠다. 진짜 제대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쪼끔 더 올인을 해서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번째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저는 사실 되게 옛날 때 중학생 때쯤 그때 이제 뭐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때 사실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HTML 뭐 백그라운드 넣고 막 내가 쓴 편지가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으로 올라가면서 뒤에 배경음악도 나오고 뭐 컬러 색깔도 바꾸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 하나로 HTML 이게 '아 재밌겠네. 쉽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해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간단한 거는 쉽지만 좀 뒤로 갈수록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코딩이라는 걸 처음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약간 제가 글 쓰는 거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글을 쓰는 것처럼 뭐 간결하게도 써야 되고 이게 뭐 알고리즘 논리적으로 오류도 없어야 되고 그때 좀 되게 많이 힘들어서 사실 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제가 만약에 포기를 했으면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고 제가 안 끄고 있었구나. build, build, build. 무조건 많이 만들어 보세요. 저도 사실 뭐 되게 운이 좋게 기회가 되게 좋아서 인턴을 금방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프로젝트 가지고만으로는
아 내가 이걸 진짜로 아나 모르나 이거가 좀 잘 확신도 안 서고 확인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밀 플래너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하는 건 굉장히 즐겨 하긴 하는데 뭘 먹을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 이제 도시락도 싸 줘야 되고 저희 아이도 입이 그렇게 짧은 편이어서 도시락도 매번 바뀌어야 되고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매번 똑같은 걸 먹는 걸 싫어하는데 또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뭐 랜덤으로 이제 제가 자주 먹는 메뉴들 돌려서 이렇게 클릭하면 메뉴 일주일치 나오게 해서 이제 그거 그냥 뽑아 놓고 '아 이따 저녁은 뭐 먹어야 되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생활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해서 찾아보고 만들어 보고 찾아보고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친구라는 웹 그 오픈 프로젝트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이제 조별로 프로젝트도 만들고 이제 뭐 서브밋 그러니까 제출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기도 하고 이제 그중에서 이제 상도 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친구든 뭐 다른 깃허브든 아니면 이제 심플스텝스에서도 인터레스트 그룹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꼭 프로젝트를 뭐든지 한번 해 보시길 굉장히 적극 추천드려요. 저는 실제로 수업보다도 하면 만들면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고 이제 계속 배우셔야 된다는 거. 저도 사실 아직도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일하면서 배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쪼끔씩 하루에 뭐 30분, 1 시간 그것도 많으면 이제 뭐 주말에 1 시간씩 해서 쪼끔씩 배우면 정말로 그게 나중에는 쓰임도 있고 '어 내가 이거 잘 몰랐었는데 지나고 보니 아 이거 공부하고 나서 좀 알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아 진짜로 내가 뭔가 체득이 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쪼끔 있더라고요. 네. 배울 때는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계속 배우시라는 거. 사실 저도 몽고 그 데이터베이스 유니버시티라는 수업 그 온라인 강의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인제 몽고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 하는 수업들인데 계획했던 것만큼 진도가 잘 나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배우고 나니까 일을 하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찾아보게도 되고 그리고 쪼끔 더 일이 막혔을 때 이런 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혹은 이제 어떤 게 했었는지 자꾸자꾸 이제 접하다 보니까 쪼끔 익숙해져서 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저의 지난 6 개월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혜영님? 예. 그러고 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하나 이거 깜빡했어요. 아 네네. 그리고 네트워크 진짜 중요하다는 거. 사실 저도 YG 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지금 일하는 꿈도 그렇고 네트워킹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되게 그런 기회였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회는 둘째치고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혹은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막 뭐랄까 그 동지의 막 그런 막 전우애 같이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 되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나이도 이제 30 대고 이제 뭐 하던 것도 한참 있고 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또 커리어를 바꾼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주위에서 뭐 이렇게 항상 이제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할 만한 대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 나 혼자 뭔가 되게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쵸.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 심플 스텝스 그때 2 주년 행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관심사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굉장히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힘도 많이 나고 막 신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네트워킹을 꼭 하시라. 그래서 이제 뭔가 동기도 서로 이제 자극도 많이 주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좋으면 기회도 얻고.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이 되게 많아서 제가 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아까 저 되게 좋은 말씀이셨던 네트워킹 관련해서 네. 현재 저희가 코딩 스터디 그룹에 한 75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요. 네. 그 회원분들이 인당 평균적으로 2개 정도의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아, 네. 파이썬 알고리즘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스터디 그룹 모르셨던 분이 계시면 저희는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 모집을 하니까 그때 네. 오시면 아까 딱 나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고민하고 하는 이런 그 전우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채팅창. 유다시티에서 공부하신 랭귀지가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였었나요? 그 인트로 투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랭귀지라고 얘기 안 하긴 하는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요거를 조금씩 다 해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웹 디벨롭먼트 수업에서는 파이썬 빼고 요 3가지를 조금 더 많이 다뤄요. 또 경력 전환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경력 전환 시요? 일단 저는 가야금이라는 그 진로를 되게 어릴 때부터 선택을 했었고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해서 청소년기에는 진로 고민을 막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나이 들어서 하니까 제 성향이기도 한데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결정을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뭐 부트캠프를 가면 그럼 애는 어떡하지? 학교는 어떡하고 남편은 어떡하고 뭐 그런 거부터 이제 뭐 경제적인 건 어떡하지? 그런 그 외의 것들이 되게 좀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는 데 용기를 얻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남편이 좀 용기도 많이 줬었고 한번 해봐라 재밌게 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되게 용기를 많이 북돋아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몇 가지로 카테고리를 했어요. 일단 처음에 이제 순서대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네. 어떻게 그 길을 택하셨냐에 대한 건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건 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제 공부하기에 대한 거, 이제 그 다음에 잡부하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번아웃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토핑을 했고요. 먼저 이제 공부하기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되도록이면 생생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애를 키우면서 유다시티 나노디그리 2개를 7개월 만에 마치셨으면 엄청 빨리 하셨는데 매일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그때 유다시티에서 추천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의 그 적극 추천으로 이제 사실 저희 애가 데이케어에 풀타임으로 가 있었고요. 그 시간에 이제 수업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지금은 바뀌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인트로 투 프로그래밍 수업은 3개월 안에 일단 끝내야 돼요. 그 안에 중간중간 프로젝트는 상관이 없는데 파이널 프로젝트는 그 제출 기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놓치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실업증도 안 나오고 이제 그냥 돈도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재워놓고 혹은 이제 재우다가 같이 저 잠들 때도 있긴 했는데 재워놓고 이렇게 막 수업 듣고 그랬었습니다. 네. 되게 좋네요. 강제로 공부를 시켜줬군요. 네. 네. 제가 또 제출 기한 있는 거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하신 프로그래밍들을 배우면 혹시 앱 디벨롭 같은 것도 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아예 다른 분야일까요? 저는 그냥 웹으로 그러니까 앱이라고 하면 보통 뭐 애플폰이나 이제 뭐 삼성 안드로이드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앱 디벨롭먼트를 하시려면
그 외에 수업을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제가 수업 들었던 거는 정말 웹 디벨롭먼트,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브라우저를 띄워서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네, 다음 질문은 네. 이 질문을 두 개를 제가 묶어서 드릴게요. 네. 부트캠프에서 배운 지식들이 현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실 때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일하실 때 처음 시작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 제가 사실 인턴도 그랬고 실제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유다시티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유다시티에서 수업 들은 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되게 간략하게 배우는 거구나. 내가 아는 거는 정말 제 발에 피구나. 공부를 정말 더 많이 해야겠다. 제가 되게 작아지는 순간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저희 그 대표님, 매니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수업 듣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두 번째 게 뭐였죠? 이제 어떻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이 가닥,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스트럭처를 아니까 코드아카데미나 유데미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거, 잘 모르는 거를 배우기도 하고요. 정말 급해서 이제 빨리 막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저희 매니저님께 여쭤봅니다. 좋은 매니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공부하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오픈 프로젝트 플랫폼에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다른 분들이 또 막 답변을 해주셨어요. 친구 사이트를 가르쳐 주셨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잡을 구하실 때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디그리가 없었는데 이제 유다시티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취업이 가능했었는지,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되셨는데 혹시 다른 회사들에서도 막 오퍼가 있었는지 이런 거 이제 제가 그 궁금하시다고. 정도는 아니고요. 그 네.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와이드 스페이스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대표님 와이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선생님이셨고, 그 대표시기도 하고 선생님이셨고, 같이 일하시는 다른 분이랑 이제 같이 이제 회사를 꾸리셔가지고 나오면서 되게 감사하게 저의 그 열심히 한 거 그런 걸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고 네, 제가 그 외에 구직 활동을 한 적은 없어서 뭐 오퍼를 따로 받은 적은 없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유다시티에서 수업 들으시는 거를 조금 더 따로 더 공부도 하시고 뭐 하시면서 이게 정말로 내가 다 이해가 된다. 이거를 내가 접목시켜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가야금할 때, 연주를 할 때 안 떨리는 경우는 보통 내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막 아무 생각,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일 때,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일 때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고, 사실 디그리라는 게 필요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CS 디그리 같은 거에서 이렇게 이거를 가르쳐 주지는 않으니까, 저는 디그리는 따로 필요 없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잡 오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미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력서를 얼마나 많이 뿌리셨고 연락은 많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저 근데 이력서 한 개 뿌리네요. 100% 한 번에 바로 내신. 한 개 뿌렸어요. 한 개. 네. 그만큼 심플 스텝스를 통한 네트워킹이 그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서로의 니즈도 되게 잘 맞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외국어가 3개가 가능한데 아마 제 생각에 이분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언어니까. 그쵸. 이제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두려움이 좀 많으시대요. 다시 재취업을 하고 뭐 새로운 일을 하려는 데 대해서. 그래서 진짜로 나이는 잘 안 보는지.
네. 제가 몇 살인지 모르실걸요. 나이를 일단 레주메에 나이 적는 난도 없고 그쵸. 뭐 한국처럼 사진을 붙이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상관없어요. 네. 자기가 할 수 있고 하면. 네. 제 기억에 그 친구 프로젝트에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저의 생각인데 저의 유추로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친구들이 프로필 사진을 막 이렇게 이모티콘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저희는 그때 디스코드로 친구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이대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네요. 굉장히 좀 더 많으신 분들도 있고 되게 어린 친구들도 있고 뭐 적당히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다 적당한 나이지만 네. 나이는 정말 상관없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디그리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작업하실 때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혹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직장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하는지 포트폴리오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보통은 제가 아는 분들은 뭐 자기 웹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링크드인에 이제 자기 프로젝트 했던 거 그리고 주로 이제 뭐 깃허브에서 자기 했던 프로젝트 이렇게 리포지토리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뭐 친구도 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인턴십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커리어가 시작이 된 건데 네, 제 주위에는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뭐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풀타임 잡보다는 그냥 오픈 프로젝트 하고 파트타임으로 이제 컨트랙터로 일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고요. 네. 약간 이제 유사한 질문인데 그리고 또 앞에 저는 설명을 좀 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인턴 자리를 어떻게 구하게 되셨는지 조금 전에 저요? 질문해 주셨지만 아마 예 앞부분을 혹시 잠깐 놓치신 게 아닐까? 예. 좀 더 또 자세하게 예 다시 네. 설명드리면 이제 네. 심플 스텝스 행사를 계속 가고 싶었는데 간발의자로 자꾸 놓치다가 이제 대표님이랑 오피스 아워 이제 예약을 잡고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대표님이 저희 이제 심플 스텝스 셋업에서 이제 구인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와이드 스페이스를 알게 됐고 이제 와이드 스페이스에 이력서 내고 그러고 네 아직도 기억나요. 2019년 4월에 인터뷰를 가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기다려 있다가 대표님 이제 두 분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뭐 얘기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이렇게 돼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되게 설명을 계속해서 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네. 앞에 나왔던 부분에 쪼끔 더 질문이 나오셔 가지고 시험 네네네. 전에 공부했던 거 외에 이제 실제로 공부하다가 아니 그 업무를 하다가 더 필요해서 공부했던 분야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는 질문이 있어서요. 저요? 네. 네. 저는 사실 백엔드 같은 경우는 어 그 뭐지?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수업 더 들었던 거는 그 몽고디비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뭐 대학교 수업처럼 뭐 M101 뭐 M103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스택에 따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그 수업 단계 그 커리큘럼도 이제 소개도 해 주고 자기가 그거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조금씩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때고때 필요할 때 특히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제가 잘 모르겠는 거 아직도 하면서도 '아 이거 이렇게 지난번에 썼었던 거라서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네.' 이러면 이제 코드 아카데미 가서 이제 비슷한 관련된 거 찾아서 고것만 이제 수업 듣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잡 구하시면서 인터뷰로 질문 받은 것 중에 혹시 이제 네. 인상적이었던 게 있으셨는지. 인터뷰 중에요? 네. 너무 좀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시는
어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어 가지고 무슨 인터뷰 내용이 오갔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근데 그때 저도 질문을 좀 받았지만 저도 질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뭐 듣긴 들었었는데 그냥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뭐 "회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얘기해 주시면 "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여쭤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뭐 간단하게 그래서 뭐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뭐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캐주얼하게 진행이 됐던 인터뷰여서 네 그냥 네 죄송해요. 인터뷰 내용은 곱게 생각나는 게 다예요. 네. 저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네. 떨리더라고요. 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그런 게 네. 있었을 아 예. 정도였다 싶고요. 네. 무대에 서는 것보다 훨씬. 아 그래요? 무대는 막 구성도 예. 되게 많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하기도 했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연습을 많이 하고서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연습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아 약간 그때는 젊은 패기로 '한번 보여주고 내려오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약간 네 열심히 아 젊은 패기. 공연을 했었죠. 네. 그러면 너무 이제 네. 제가 이제 잡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질문을 여기까지 일단락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스타트업에서 막 일하고 계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네.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리고 영어에 좀 그쵸.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영어가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제가 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 그럼 되게 다행히 그래도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어 나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라고 이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도 있고 "아 네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맞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아 나를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해 주시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저희 또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다른 한 분은 한국말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다른 분 그러니까 다 한국말을 하실 줄 아세요. 일할 때는 영어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담 나눌 때 외에는 그래서 그냥 심리적으로 제가 편해서 좀 덜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혹시 그 외국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영어 언어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신다면 저는 수업을 무조건 영어로 들으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예. 저는 음악도 영어로 안 배우다가 음악 교육 석사 왔을 때도 음악 수업 들을 때 다 아는 내용인데 영어로 말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거를 몰라 가지고 굉장히 애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들으실 때 영어로 수업하시면 훨씬 용어 같은 게 쉬우실 거예요. 계속 접하는 용어고 해서. 네. 네. 정말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자주 들리는 단어들이나 그런 그 전문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들 뭐 그런 데만 특별히 사용되는 동사나 명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진심 그 실용적인 도움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나래 님과 마찬가지로 나래 님도 심플 스텝스를 통해서 이제 결국 이게 연결이 잘 돼서 지금 그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 심플 스텝스에서 그런 한국계 혹은 한국어과 관련이 있거나 한국어를 하는 능력이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과 파트너십을 해서 이제 열심히 찾아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플 스텝스의 탤런트 풀 같은 데 꼭 등록을 하시고 그쵸, 그쵸. 네 여기 예.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시고 네트워킹 하시면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던 게 지금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소규모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 또 와중에 재택근무까지 하니까 일인지 내 생활인지 분리도 안 되고 해서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번아웃을 방지하는 노하우나 뭐 이렇게 이겨낸 슬기로운 경험이 있으면 좀 "제발 공유 좀 해 주세요." 하는 질문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작년 한 10월 전까지 페이스 조절을 굉장히 실패했어요. 저도 성격이 한번 꽂히면 막 그거에 막 몰두해서 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일도 일이고 뭐 공부도 재밌고 해서 이제 애 재워 놓고 막 일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애 학교 가 있을 때 일하고 그러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뭐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해서 그러고 나서 사실 뭐 쉬거나 할 법도 한데 재밌으니까 또 컴퓨터 열고 막 일하고 막 뭐 빨리 또 막 끝내고 싶고 막 딱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어떤 한 피처를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끊기는 게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체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한번 되게 심하게 번아웃이 와서 작년 10월 월에 좀 휴가를 좀 길게 내고 저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일이 정말 재밌고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뭐 그래도 가족과의 시간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저만의 시간을 제가 가지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하는 것도 재밌는데 일하는 거 외에 그냥 정말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이 없었어서 그 시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제가 취미 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 스스로도 지금도 고민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저만 제 입맛만을 위해서 이제 매운 거 이제 애 있고 나서 매운 거 많이 못 먹었었거든요. 매운 거 많이 해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드라마 보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최근에 찾은 좀 스트레스 풀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달리는 거, 뛰는 거. 그 막 진짜 숨 차올라서 원래 사실 달리는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생각 외로 막 너무 힘들어 땀만 나 이러고 나서 쪼끔 지나니까 약간 좀 스트레스가 막 풀리면서 막 예 화났던 것들이 쪼끔 풀리더라고요. 예 고런 방법으로 이제 조절도 하고 이제 저희 신랑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랑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희 신랑도 사실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는 '저러다 워커홀릭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페이스 조절을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 "여보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페이스 조절을 지금은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 일을 안 해요. 컴퓨터 덮어 놓고 웬만하면 이 방에 잘 안 들어오고 인터넷 서치도 컴퓨터로 잘 안 해요. 웬만하게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펴 가지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급한 일 있을 때는 물론 이제 하긴 하는데 뭐 아니면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 일 있을 때는 하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일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쉬는 시간. 네. 네. 쉬는 날. 네. 네. 주말에는 일을 하지 마시고 주말에 일을 하지 무조건 마시고 네.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미 생활.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 가지고 '나래는 잘 놀 줄 모르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그런 거를 꼭 찾으시라. 그리고 저의 소소한 행복도 찾으시라고. 되게 소박한 거라도 바나나 우유 마시기 뭐 이런 거라도. 네. 되게 좋아요. 바나나 우유 마시기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네 소박하잖아요. 네네. 쪼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쪼끔 힐링 하고 그러고 네. 일 다시 하시고. 매운 음식 만들기로 이렇게 힐링하시고 아까 스트레스도 풀고 하셔 가지고 덩달아 옆에 계신 남편분이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저희 신랑이요? 네. 네. 좋아하죠. 근데 예. 같이 재밌게 일하고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는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어려웠어 가지고 주로 먹는 걸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하고 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애 재워 놓고 또 같이 일하고 야식 먹고 그러고 일하다가 자고. 네. 네. 그럼 지금 "개발자로 일하는 건 워라밸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그래서 나래님은 어느 정도 아까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넘기시고 이제 워킹맘으로서 업무와 가정의 균형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조금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전에는 저도 지금 이게 헷갈리는데 코로나의 탓도 사실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전에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일할 때는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근무 시간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저희 애가 8시 반 뭐 9시에 이제 학교를 가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2-3 시쯤 3시 언저리에 이제 집에 왔었는데 제가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6시까지 이제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하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2시에 이제 집에 오면서 아이를 픽업하고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아침에 애를 이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때는 그렇게 워킹맘으로서 힘들다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제 체력이 쪼끔 딸린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웹 디벨롭먼트 일 자체가 워라밸이 무너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저는 코로나를 탓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보다 네 워라밸이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만 잘하시면 워라밸이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코로나. 네, 모든 것은 다 코로나 탓입니다. 네. 빨리 이 시기가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나래님의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세요. 네. 진솔한 말씀을 진솔하게 나누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네, 또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대기업으로 옮기는 거에는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네.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옮기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전혀 없고요. 혹시 이제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뭐 대기업에서 웹 디벨롭먼트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꼽았던 장점 뭐 긴밀한 협업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뭐 업무 그 경험 축적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뭐 지금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옮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라면 일단 제가 주로 일을 할 때 프론트엔드 일을 더 주로 하고 백엔드도 이제 간간히 하면서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뭐 데이터베이스 공부도 하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쪼끔 더 많이 공부도 하고 싶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내 스스로 자신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잘 알면 이렇게 뭐 책 목차 쓰듯이 이렇게 막 써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공부를 쪼끔 더 해 보고 싶어요. '아 내가 진짜 인제는 웹 디벨로퍼로서 좀 이제 좀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내실을 다지고 싶은 일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 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말씀 여러 가지 되게 감사하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부했을 때부터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이제 잡을 구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일할 때 느끼는 점들, 번아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쭉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나 쪼금씩 더 네. 궁금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반복되는 감은 있더라도 또 이제 질문을 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질문이니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로서 나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업무하기에 좋다. 성격이나 습관 같은 것들. 특별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격이나 습관.
일단 저는 계획해서 하는 거를 뭔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피처를 뭐 이렇게 만들자 할 때 뭐 일단 막 써 놔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저희 다른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뭐 그 플로우를 다 알려주시긴 하는데 또 개발자 입장에서 써야 되는 투두 리스트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미리 쭉 다 써 놓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뭔가를 접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가전제품이나 뭐가 고장이 났을 때 저희 신랑도 공대생이긴 하지만 저희 신랑보다는 제가 그걸 많이 고쳐요. 뭐 이제 뭐 그런 걸 재밌어 하는 성향 때문에 저희 신랑도 "너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 라고 추천도 많이 해 줬던 것 같고 실제로 저도 되게 재미를 많이 느껴요. 네. 뭐 집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사 간 집에 옷장에 선반이 되게 부실해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이제 홈디포에 가서 나무 사 와서 톱으로 잘라서 사포질하고 페인트칠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성향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거 말고 네. 굉장히 타고난 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계획하는 것도 좋아하고 문제 해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같이 오늘 열심히 듣고 계신 성기혜 님께서 "이직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라고 해 주셨는데 이분은 그 나래 님과 같이 같이 일을 꿈에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기인님 제 마음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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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의 아낌없는 마음입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셨고요. 원래 네네. 계신지 모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마무리하는 질문들도 다 공부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얼마든지. 이제 코딩 공부를 계속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게 이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네.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따로 노트나 자료 정리를 해야 하는지. 저도 처음 보통 노트 필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처음에 수업 들을 때는 노트를 열심히 썼었어요. 근데 이게 코드를 또 이제 적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플랫폼에서는 뭐 예를 들면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렇게 워드에서는 이게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흐지부지해서 안 했는데 사실 노트 필기가 필요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 목차 어디에 해석하면 인제 이런 걸 알 수 있다가 되고 요새는 워낙 또 구글이 대단해서 저는 사실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여기다 써 드릴게요. W3 스쿨이라고 여기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에브리원. 그 W3 스쿨 여기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뭐 그냥 웹 엔진으로 많이 찾아봐요. 네. 예. 따로 노트 필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있었어요. 알고리즘 공부하다가 잘 모르면 이제 약간 깜지 쓰듯이 그냥 그 알고리즘 코드를 계속 좀 써 봐요. 그러다 보니까 쪼끔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열심히 노가다로 쓰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그렇게 자꾸 똑같은 거를 이제 적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고리즘은 그렇죠. 종이하고 음. 연필이 답이죠. 뭐라든지 네, 종이와 연필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항상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이제 파이썬이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수학 공부를 따로 하셨나요? 제가 사실 알고리즘을 공부입니다.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수학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고요. 그냥 코드워나 잠시만요. 여기다 써 드릴게요. 코드워나 아니면 그 온라인 부트캠프 제공하는 데서 자체적으로 그 알고리즘 퀴즈 같은 거를 제공하는 데도 좀 있어요. 그런 데서 쪼끔 공부를 했고
따로 이제 정말 뭐 학생 때 배우는 수학 공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고등학생 때까지 한 수학 공부가 답니다. 네.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저요? 아니요. 제 농담입니다. 네, 물렁하게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게요. 지금 네. 나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3차 혁명, 4차 혁명, 새로운 산업들이 막 등장하고 웬만한 거 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 장래성이 좋은지, 또 혹시 나래님 대신에 컴퓨터가 그 일을 대체할 수는 있지 않을지,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의 생각 뭐 그러니까 짧게 해본 적은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뭐 제가 아는 바로는 AI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실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앱 개발자예요. 근데 앱도 사실 뭐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은 앱도 많고 투두리스트 앱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거를 사용자가 어떤 거를 더 선호하게 되고 하는 거는 정말 한 끗 차이고 이거는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아직 이거를 컴퓨터가 아직은 대체해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뭐 제가 희망 사항으로는 뭐 계속 이 분야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우면서 이 분야를 계속 하고 싶기는 한데 정 안 되면 중간에 또 계속 방향을 틀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계속 공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언젠가는 또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웹 분야가 되게 사람 손과 뭔가 사람만의 특별함을 좀 요구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다 자동화가 네. 되기에는 가사를 해주는 로봇이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저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람이 어쨌든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뭐 분석, 그러니까 UI, UX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잘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거를 아직은 컴퓨터가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새해인 만큼 마지막 질문으로 네. 자주 모든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김보경님께서 나래님의 네.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저의 질문을 올해의 해주셨습니다. 목표요. 네. 일단 웹 개발자로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같은 거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엄마로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있으면 이제 킨더를 가요. 물론 이제 킨더를 학교를 실제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이랑도 조금 더 이제 친구처럼 애인처럼 좀 더 재밌게 잘 지내고 싶어요. 작년 코로나 때 서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같이 못 보냈었는데, 네, 올해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올해의 목표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 성장들과 그리고 이제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 모두에게 다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 계획하는 거 좋아하시고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할 때마다 그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웹 개발자의 공부의 길로 갈 것 같고, 그때마다 제가 나래님께 이 얘기를 미리 하지는 않았는데요. 링크드인에 친구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네. 있으면 네, 이렇게 아름답게 저 심플 스텝스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서두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저는 계획과 정리를 좋아하고 문제 잘하고 현재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오늘처럼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챗에다 다시 감사합니다, 경민님. 저는 나래님이 올려주신 줄 알았더니 경민님 깜짝 놀랐어요. 힘든 것 같아요.